네, 이슈앤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 아웅 현웅 아웅다웅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환율이 우와 1,400원 넘어서 1,410원도 넘었어요. 예, 오늘 원달러 환율이 어제보다 6.5원 오른 1,41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연고점을 경신한 거고요. 네. 지금은 1,406원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네, 되고 네. 있습니다. 그동안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서려고 하면 조정을 받고 네, 네. 조금 네. 안정되고 또 다시 오르려고 하다가 1,400원 선에 막히고 이런 흐름을 보여왔거든요. 네. 일종의 천장 역할을 1,400원 선이 그렇죠. 해왔다라고 네, 볼 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요. 이 1,400원이 바닥의 역할을 하지 않겠냐. 바닥 역할, 저점. 그런 전망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체감으로 다 기억하시겠지만 1,400원대 환율은 1997년 외환 위기나 2008년 금융 위기 때와 같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게 주였습니다. 물론 그 네네. 이외의 경우도 네, 네. 있었지만 그렇죠. 그런 경제 위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트럼프 2기 체제에서는 좀 이 1,400원 선이 아예 바닥처럼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 뉴노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는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만 깎이는 것이 아니라 이 초강세를 보이는 달러 때문에 전국, 전 세계 각국 통화 가치가 모두 공통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일본 엔화의 경우도요. 지난 7월에 기록했던 엔달러 환율 155엔 재돌파를 앞두고 있고 유로화의 경우도 1유로가 1달러가 되는 이른바 페리티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외환 시장의 기본 공식들과는 전혀 좀 다르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물론 반대의 전망을 내놓고 있는 입장도 있습니다. 네. 지금 달러 강세는 일시적 현상이고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런 강달러 기조가 소멸될 거란 전망인데요. 그 근거로 지난 트럼프 1기가 끝날 무렵에 달러와 가치가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와 비교하면 약 10% 정도 더 떨어졌다. 이거를 근거로 들고 있기도 합니다. 네. 네. 어제 이제 주신 소식에 의하면 코인은 불장이고 예. 우리 증시는 얼음장인데 예. 그런 상반대 분위기 전해 주셨는데 오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우리 시장 약세의 원인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꼽혔는데요. 네. 뭐 지금처럼 이렇게 환율이 계속해서 솟구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출되는 걸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한때 우리는 아무래도 좀 수출이 강세다 보니까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은 호재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최근의 흐름 보면요. 이건 너무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안타깝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 모두 다 급락 중입니다. 또 파란색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냥 파란색이 아니고요. 2%씩 넘게. 아이고 세상에. 시퍼런 거네. 그러니까 시퍼런 거. 그렇습니다. 네. 어제 2,500선 내줬던 코스피 아이고. 오늘 2% 넘게 빠지면서 2,400선까지 붕괴 네. 위험에 처해 있고요. 네. 코스닥도 2% 넘게 하락하면서 결국 700선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코인 시장은 어떠느냐? 비트코인이요. 네. 결국은 9만 달러를 아이고. 돌파했습니다. 네, 고점 찍고 지금은 소폭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워낙 관심이 뜨겁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거 조정 뭐 오래 가겠느냐. 그러니까. 예, 다시 9만 달러 위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10만 달러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1억 4천 한 개가 그렇죠. 예. 1억 4천만이 넘는다. 참네. 자, 그런가 하면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현역 군 장교 결국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경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1986년생 38살 양광준이고요. 이전에 이미 알려졌던 대로 네. 육군사관학교 졸업해서 국방부 직할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령 진급 예정자였습니다. 네. 홈페이지에는 이름과 나이와 함께 검거 직후에 찍은 이른바 머그샷도 함께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렇군요. 네. 앞서서 강원경찰청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되니까 이 양 씨가 반발하면서 소송을 냈지만 기각당했고요. 최소 법적 유예 기간 닷새가 지난 오늘 공개가 된 겁니다. 예. 근데 이 닷새 동안
일부 유튜버를 통해서 양 씨 실명과 사진 그리고 또 모자이크된 가족 사진 같은 것들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역시나 또 사적 제재 논란도 함께 일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그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이르면 살해한 사건인데 왜 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까? 네, 경찰이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 내용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요. 내연 관계 갈등에 따른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양 씨는 검거 이후에 범행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그동안 주장을 해왔는데 경찰이 포렌식 결과를 내밀자 결국은 이 주장을 꺾었다고 합니다. 네. 포렌식을 통해서 뭘 확인했냐? 양 씨의 휴대전화 검색 내역을 확인한 건데요. 차량 번호판 위조. 라고 검색한 내역이 있었던 겁니다. 네네. 이 검색한 시각은 살해 약 7시간 반 전이었습니다. 그 준비를 했다고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 씨가 파손해서 버린 피해자 휴대전화도 확보를 했는데요. 네. 역시나 네. 포렌식을 진행했고요. 양 씨가 알려진 대로 범행 이후에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휴가를 낸 것처럼 해달라 등의 피해자인 척 문자를 보낸 사실도 발견이 됐고 저런. 이 문자를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거는 아이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음주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선고가 오늘 나왔네요. 네, 지난 9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김호중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요. 1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입니다. 네. 재판부는 김호중이 사고를 내고도 무책임하게 도주했고 자신을 대신해서 매니저 등을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라면서 초동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낭비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네.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는데요. 결국은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라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김 씨는 다리를 절뚝이면서 재판장에 들어선 이후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네. 판결이 선고되자 작게 한숨을 쉬었다고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청석에는 30여 명의 김 씨 팬들도 자리를 했는데요. 판사의 주문이 나오자 팬들 역시도 탄식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김 씨 도주와 증거 인멸 등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광득 전 대표 또 전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요. 김 씨 대신에 경찰에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저는 이 약간 중하게 보이긴 하지만 이 김호중 씨가 갖고 있었던 그런 대중의 영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론의 어떤 그 반향까지도 아마 고려된 그런 좀 판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내일이 드디어 수능 시험입니다. 오늘은 예비 소집일인데 내일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할 것들을 좀 한번 챙겨봐 주시죠. 예, 오늘 전국 1282개 시험장에서 예비 소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되니까 네. 이제 2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수험생들은 당연히 수험표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재학생들은 오늘 학교에서 다 받았을 거고요. N수생이나 검정고시생들은 원서 접수를 한 곳으로 가면 되는데 네. 보통은 모교 또는 교육지원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수험표에는 본인의 선택 과목이 잘 기재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겠고요. 그리고 내일 본인이 이제 시험을 치를 수능 시험장에 오늘 미리 가보면 되겠습니다. 네. 건물 안까지 들어가 볼 수는 없는데요. 네. 그래도 내일 아침에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보니까 교문 앞까지 가보는 게 중요하겠고 아하, 네. 아마 다녀오시면 좀 긴장이 덜어지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올해는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문제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교문을 통과해서 건물을 볼 수는 있다. 그래서 그죠? 이제 예. 창문들에 보통 뭐 수험 어디 그쵸, 가냐 그쵸, 이런 그쵸, 것들은 예. 붙어져 있어서 네. 저기가 내가 시험을 볼 곳이구나 이 그 정도는 알 수 정도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수능 당일에 알아둬야 할 점들은 어떤 건가요? 네, 뭐 수험표, 신분증,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이 세 가지 꼭 챙기자라고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고요. 신분증은 모바일 신분증은 안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뭐 오늘 수험표를 받으면서 자세하게 안내를 또 받긴 하겠지만 휴대전화 소지 당연히 안 되고요. 당연히 안 되는 거 알지만 늘 한두 개씩 나옵니다. 가서 내 제출하지 않나요?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죠. 예, 가져가서 제출하면 되고요. 블루투스 기능 있는 이어폰 요즘에 네. 다들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안 안 되고요. 되죠. 네. 전자담배 안 됩니다. 네. 스마트워치 당연히 금지겠죠. 네. 참고하시고요. 수험생들은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도착해야 되는데 매년 우리가
아침 뉴스를 통해서 보는 맞아요. 모습 있죠. 경찰 오토바이 타고 네. 택시 급하게 타고 가고. 그렇습니다. 컨디션 관리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미리미리 좀 정상적으로 시간을 맞춰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영어 듣기 평가 네. 시간의 소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내일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 25분 동안 진행되고 이 시간 동안 항공기 이착륙 금지된다는 건 많이 아실 네. 거예요. 네. 하지만 주변의 공사장 소음, 자동차 경적 그렇죠. 이런 것들이 늘 문제가 되곤 하는데 네.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뭐 시간 구체적으로 모르겠다 하면 1시부터 2시까지는 네. 조심하자.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제발요. 예, 그것도 좋겠습니다. 분노를 못 참고 앞차 운전자한테 빡 클락스를 그냥 누르면 울려. 그 순간에 문제가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 진짜 살 떨리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반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다 같이 협조를 제발. 해줘야 되는 한 네, 시간이고요. 내일은 이른바 수능 한파는 없겠습니다. 오히려 평년보다 4에서 8도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따뜻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오후 시간대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비가 좀 눈치가 있다면 네. 예, 영어 듣기 평가 시간은 피해서 내려줬으면 하는 맞아. 네, 개인적인 바람이 이 있습니다. 뭐 여름에는 소리 그냥 때문에 그런가요? 그것도? 그렇죠. 창문에 탁탁 아, 그럴까봐. 얘가 여름에는 그냥 뭐 야. 정신없이 내리는데 가을은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오늘 준비된 아웅다웅 뉴스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퀴즈 내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내일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요즘은 수험생들 응원 선물로 초콜릿, 쿠키 그리고 현금 같은 것들을 예, 많이 선물한다고 하는데 좀 돌이켜 보면요, 네. 원하는 대학에 찰싹 붙어라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주로 선물을 하곤 했습니다. 이게 뭔지 주관식으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한 글자. 한 글자예요? 예. 과거 저희 때는 뭐 그냥 이것뿐이 없었는데 사실. 그래요. 네. 근데 이거 유사한 답이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서 한 글자. 한 글자인데 유사한 답. 근데 떡은 아니죠? 예, 떡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왔어요. 영과 날못, 예. 영양과다 날지 못하는 나비 넥타이를 네. 맨 요정 어서 예. 오세요. 네. 자, 이거 설명하려니까 입이 너무 간질간질한데 좀 빨리 드릴게요. 한국의 전통 음식인데 단맛과 끈적끈적한 점성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묽은 걸 우리가 조청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딱딱하게 굳은 거를 갱땡이라고 해요. 갱땡. 그래서 우리가 이걸 파는 장수를 땡장수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대로 막 잘라서 팔기 때문에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땡장수 마음대로라는 우리 속담도 있고. 네. 이거 참 한때 이거 먹어라 하는 거 수능 때 빼고는 약간 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거기도 한데. 근데 이제 가족들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얘야 이거 먹어라 할 때 근데 참 이게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YTN 어플 실시간 유튜브 댓글창 무료입니다. 자, 한 글자 이것 보내주세요. 샘 브라운의 스탑. 이 끈적끈적한 노래라고 힌트라면서 끈적하구나. 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우리 이현웅 아나운서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